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기준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을 충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기준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적절히 회계처리하여 이러한 지원에서 얻은 효익의 정도를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과거 기간 및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보조금은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제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아니므로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는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적용 범위. 둘째, 용어의 정의. 셋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마지막으로 공시입니다. 첫째, 적용 범위에서는 KIFRS 제1020호가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용어의 정의에서는 동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부, 정부지원, 정부보조금 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서는 정부보조금의 인식, 비합회성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정부보조금의 표시, 정부보조금의 상환할 때의 회계처리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에서는 KIFRS 제1020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 공시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서의 적용 범위입니다. KIFRS 제1020호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공시 및 그 밖의 형태의 정부 지원에 대한 공시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지분에 대한 정부의 참여, 법인세 감면,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납부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부 지원,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이 적용되는 정부 보조금 등은 동기준서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주요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제공되는 지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과 통신망의 개선, 관계수로나 수도관 등 개선된 시설의 공급을 통해 사회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 보조금, 자산 관련 보조금 및 수익 관련 보조금의 정의를 알아볼까요? 정부 보조금은 정부 지원 중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현금, 재화 등의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의미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보상금, 조성금, 장려금 등의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편 합리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 지원과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정부 보조금에서 제외합니다. 합리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 지원의 예로는 기술이나 마케팅에 관한 무료 자문과 보증 제공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지원의 예로는 기업 매출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는 정부 구매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관련 보조금은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의 부수 조건으로 해당 자산의 유형이나 위치 또는 취득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관련 보조금은 자산 관련 보조금 외의 정부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보조금의 인식 요건을 알아볼까요? 정부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만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기업이 준수하고
보조금을 기업이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정부 보조금의 인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 보조금의 수취가 정부 보조금의 부수 조건에 기업이 준수하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 보조금의 수취 방법이 회계 처리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부채가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보조금으로 보존하려 하는 관련 원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원가나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은 쉽게 확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에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과 같은 감가상각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인식되는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기간 동안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500원에 취득하였고 기계 취득과 관련하여 100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기계의 내역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잔존가치가 0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5년간 매 년도에 인식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의 5분의 1, 즉 20%이므로 동일한 비율에 따라 5년간 매 년도에 정부 보조금 100원의 20%인 20원을 감가상각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토지와 같은 비상각 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이 일정한 의무의 이행도 요구한다면 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정부 보조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건물의 내역연수 동안 정부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보조금이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향후에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 지원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중 두 번째 항목인 비합회성 정부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토지나 그 밖의 자원과 같은 비합회성 자산을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회성 자산은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정부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중 자산 관련 보조금의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회계 처리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이해해 볼까요? 먼저 자산 관련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례에서 회사는 기계를 500원에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정부 보조금 1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기계의 내역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기계의 잔존가치는 0이라고 가정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기업은 현금 500원과 부채인 이연수익 500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고 기간 말에 감가상각비 100원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연수익 20원을 감소시키면서 기타 수익 20원을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자산 관련 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차감 표시하고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기계의 취득원가, 감가상각 방법, 내용 연수, 잔존가치는 앞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기업은 현금 500원과 기계 차감 계정 500원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고 기간 말에 감가상각비 100원을 인식한 상황에서 기계 차감 계정 20원을 감소시키면서 돈 금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당기손익이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결과적으로 당기손익과 기업의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수익 관련 보조금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IFRS 제1020호에서는
수익 관련 보조금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 수익과 같은 일반 계정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 500원을 수령한 시점에 현금 500원을 인식하고 기타 수익 500원을 인식합니다. 둘째, 관련 비용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관련 보조금 500원을 수령한 시점에 현금 500원을 인식하고 관련 비용 500원을 감소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 중 상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한 의무가 발생한 정부 보조금은 KIFRS 제1008호에 따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산 관련 보조금을 상한하는 경우에는 상한 금액만큼 자산의 장부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 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적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익 관련 보조금을 상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되었으나 아직 상각되지 않은 이연 계정인 이연 수익과 상한 금액을 먼저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연 계정을 초과하여 상한하는 금액이 발생하거나 이연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 또는 상한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산 관련 보조금의 상한에 대한 회계 처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배경 정보를 먼저 설명드리면 X1년 초에 A사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을 1,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동 구조물의 취득 금액 중 20%의 금액인 200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습니다. 이 시점에 KIFRS 제1020호의 정부 보조금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구조물은 내용 연수 10년에 걸쳐 쟁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한편 X2년 초에 A사가 정부 보조금 수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X1년 초에 지급받은 정부 보조금 200원 전액에 대해서 상한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말인 X1년 12월 31일과 정부 보조금을 상환하는 X2년 초에 A사가 수행하여야 할 회계 처리를 살펴볼까요? 먼저 보고 기간 말인 X1년 12월 31일의 회계 처리입니다. 첫 번째로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이연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보면 보고 기간 말에 유형자산 취득 금액 1,000원의 10분의 1, 즉 10%인 100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 200원의 10%인 20원만큼 부채인 이연 수익을 감소시키면서 돈 금액만큼 기타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결과 부채인 이연 수익의 장부 금액은 180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연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200원의 10%인 20원만큼 자산 차감 항목을 감소시킵니다. 자산 차감 항목의 감소는 자산 금액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돈 금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회계 처리 결과 자산 차감 항목의 장부 금액은 18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정부 보조금의 상한이 일어나는 X2년 초의 회계 처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연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보면 정부 보조금 상한액 200원을 현금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X2년 초 현재 이연 수익 잔액 180원을 감소시키면서 상한액 200원과 이연 수익 180원과의 차액 20원을 상한 손실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조금 상한액 200원을 현금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의 X2년 초 현재 잔액인 180원을 감소시킵니다. 그 결과 자산의 180원만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상한액 200원과 자산 증가액 180원의 차액인 20원을 감가상각비 또는 상한 손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20원은 정부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적인 감가상각 누계액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석 공시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FRS 제1020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 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시 항목으로 앞에서 설명한 정부 보조금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둘째,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 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직접적으로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 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KIFRS 제1020호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와 공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